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230페이지 가겠습니다. 230페이지에 가보시면 바로 이제 과세 표준이 있죠? 자, 요 내용부터 가겠습니다. 자, 재산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좀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과표했었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가액이 과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요 금액 등을 우리가 알아서 얘는 신고해라. 그래서 신고가액이 있었고 신고상에 문제가 생기면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을 때는 시가표준액이 있었죠. 시가표준으로 가자. 그 다음에 객관적인 취득일 때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표로 간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신고가액, 그 다음에 시가표준에 객관적일 땐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예,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뭐 국가, 수입, 그 다음에 공매, 법인장부, 법원의 판결문, 그 다음에 검증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재산세는 얘는 시가표준액으로 조회를 하자는 거죠. 얘는 신고가액이나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습니다. 왜? 얘는 거래세가 아니라 보유세니까. 얘는 거래세가 아니라 보유세라면 보유세. 그렇죠? 보유세다. 그러면 얘는 시가표준액으로 조회를 하자. 시가표준액으로 조회를 하자. 시가표준액으로 조회를 하자. 이걸 조회하자. 조회를 하고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우리가 부과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곱하기 요 금액을 좀 조정해 주자. 이 금액을 좀 조정해 주자. 그러면 이거는 공정, 그렇죠? 이거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통해서 요 가격을 좀 조정해 주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조정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토지나 건축물은 70%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주택은 우리가 60%를 잡아줍니다. 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가표준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10억 곱하기 공정시장할 비율이 70%면은 어떻게 돼요? 7억이 되겠죠, 7억. 7억이 과표가 되는 거고 주택이 만약에 10억이 됐다. 그러면 곱하기 60%가 되면은 얘는 6억이 되겠죠, 6억.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7억이다, 6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세율. 그러면 세율은 우리가 표준 세율이 되고, 그 다음에가 중과 세율이 되고, 그 다음에 특례 세율이 있겠습니다. 요 세 가지. 그러면 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율이, 가장 중요한 세율이 표준 세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표준 세율 중에서는 역시 또 중요한 것이,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가 토지. 이 세 가지가 뭐 제일 중요하죠, 뭐.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요 규정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출제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때 건축물은 상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라든가 아니면 공장 건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건축물은 건 2, 5, 0.25% 되겠죠. 건 2, 5, 0.25%. 네. 그 다음에 주택은 우리가 주, 1, 4가 됩니다. 주택은 주일사. 그럼 주일사면 얘는 0.1에서 0.4%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에 따라서 0.1, 0.2, 0.3, 0.4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눠지는데 여기는 우리가 0.07%가 있고 0.2%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0.2에서 0.4%가 있고 그 다음에 0.2에서 0.5%가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0.07%는 뭐가 있냐면 농지등이 있어요. 농지등. 얘는 농지등이 있습니다. 농지등. 그래서 얘는 농동그라미, 7동그라미. 그 뭐야? 농7. 농지 부류는 이제 목장 농지도 들어갑니다. 가장 낮은 세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재산 세율을 찾으라고 한다면 농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답과선 농지라든가 경작하는 농지.
기준 면적 이내 목장 용지 다 0.07%예요.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공장 용지가 있어요. 공장 용지. 공장 용지도 분리과세 준다고 그랬었죠. 생산적인 땅이다. 이 땅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헛되게 놀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과세 준다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율이 좀 높아요. 얘는 환경 친화적인 땅이고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동그라미 2. 그럼 뭐가 돼요? 공리가 되죠. 자, 중국의 유명한 배우 이름이 뭐예요? 공리. 공리가 되겠죠. 공리. 그 다음에 0.에서 0.4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 별도 합산 과세 토지예요. 과세 토지다. 그럼 별도 합산은 얘는 별 동그라미, 2 동그라미, 4 동그라미. 별리사. 별리사. 별리사가 되겠죠. 별리사. 그 다음에 이 토지는 이제 종합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네, 종동그라미, 2동그라미, 5동그라미. 그럼 뭐가 돼요? 종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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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리사, 공리, 농7.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는 뭐냐면 4%는 얘는 우리가 사치성 재산의 토지, 골프장용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오락장용 토지가 되겠어요. 그럼 얘는 골동그라미, 5동그라미, 4, 골사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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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사우사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의 뭐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이 율이 맞냐 틀냐 거의 그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이 이제 하나씩 있고 특례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가 표준으로 조회된 게 뭐 이 건물이 있는데 10억이야. 10억에 70%면 7억이죠. 그럼 곱하기 만약에 얘가 상가 건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몇 프로예요? 0.25%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0.25% 붙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7억에서 0.25% 붙이면 요 세금이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된 세금을 고지하자, 고지납부하자가 되겠죠. 고지하자, 고지납부하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재 보시면은 230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 자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개인 보유,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시가표준액이다. 항상 시가표준이다. 이 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등록세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신고가액이 문제가 생겼을 때만 시가표준액이었지만 얘는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핵심 콕콕이 있죠. 거기다 별 표시 해 놓으시고요. 두 개. 토지 건축물 주택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금액이야. 그러니까 이 금액을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는 것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되는 거고 여기다가 표준중과 특례로 나눠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재산세 세율. 자, 어쨌든 비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만 적용이 되는 거지 선박과 항공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을 보시면 이제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개요란의 1번에 자 밑줄이에요. 재산세 세율 규정은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예. 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초과 누진이죠.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럼 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차등 비례.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 비례세율. 비례세율이 두 가지 이상 있잖아요. 두 가지 이상 있으니까 차등 비례. 이렇게 얘기하죠. 차등 비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얘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당 연도만 적용된다. 예. 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해년도만 해주겠다. 그 당해년도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가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표준세율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 박스에 있습니다. 박스 별표시. 자, 저율 분리과세 대상 1000분의 0.7, 0.07%. 공장용지 염정은 1000분의 0.2%. 골프장용 토지, 오락장용 토지는 4% 고율 분리죠. 4% 고율 분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종합합산 니은의 별표시, 오른쪽 디귿의 별도합산 별표시. 그래서 땅값에 따라서 별도합산은 0.2, 0.3, 0.4. 종합산은 0.2, 0.3, 0.4, 0.5. 자, 이런 식으로 누진세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암기해 두시고, 그다음에가 이번에 건축물 지역의 일반 건축물 밑줄. 자, 그다음에 특정 지역의 공장 건축물 밑줄, 그다음에 사치성 재산 건축물 밑줄. 그러면은 일반 상가정의 건축물은 0.25%가 되는 건데, 그다음에 사치성 재산의 건축물은 골프장과 오락장이 있죠. 그러면 골프장과 오락장이 있는데, 자, 얘는 건물하고 땅이 있다. 그러면 얘는 건물분하고 토지분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건물분은 0.25%가 되는 거고, 자, 토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에 딸린 토지는 별도 합산이니까 0.1에서 0.4%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별자, 공장 건물. 자, 공장 건물인데 얘가 주거지역이 있어요. 얘는 주거지역이 있다. 그러면 공작물이 주거지역이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거지역이 있는 거니까. 주거지역이 있다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절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 등이 있을 때는 얘는 0.25%의 2배만큼을 규제하자. 그러면 얘는 몇 프로 돼요? 0.5%가 되겠죠. 0.5%.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5%. 그래서 일반 건축물, 특정적인 공장 건축물, 사치성. 그다음에 주택은 별장. 별장도 사치성이죠. 별장도 사치성이 되는 거니까 별장도 사치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건물하고 토지를 통합하면은 4%. 별사가 되겠죠. 별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장 이외의 주택은 주택별로 누진세로 하자. 예. 그럼 주택별로 누진세니까 곱하기 0.1에서 0.4%의 누진세로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주, 그 다음에 1, 4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주택분 전세 편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시 가격이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자, 별표시 하나. 그러면 0.1에서 0.4%가 되는 건데, 0.4%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0.05%를 감소시키자 이거예요. 그러면 0.05% 빼주면 얘는 0.05에서 0.35%가 되겠죠. 0.35%.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시면은 B, 동그라미 B가 있죠. B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다. 자, 세율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합산의 동그라미. 합산해서 하겠다.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죠.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택이 있다 이거. 주택.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아들 명의로 돼 있고, 여기는 어머니 명의로 돼 있어요. 아들과 어머니. 그럼 명의가 달라. 명의가 다르지만 이거 합산하자. 합산해서 0.1에서 0.4% 붙이자. 그럼 세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선 계산한 다음에 다시 안분해서 고지서를 발송하자. 이런 얘기예요. 선계산 후배분 합시다 이겁니다. 선계산 후배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안분합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다를지라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안분 고지하자. 그렇죠? 그다음에 고급주택은 밑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다. 예. 우리 재산세에서 주택분 전세는 일반 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구분하지 않고 누진세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선박과 항공 건너뛰고, 그다음에 3번의 중과세율 밑줄입니다. 적용 대상 밑줄, 적용세율 밑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중과세율 같은 거 하나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죠. 여기가 서울입니다. 여기가 서울.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예요. 경기도.
그럼 서울, 경기도는 무슨 지역이에요? 그렇죠? 과밀 억제 권역이죠. 과밀 억제 권역이다. 그럼 과밀 억제 권역에서 이런 공장을 짓거나 증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공장을 짓거나 증설해서 이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규제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원래 취득할 때도 규제했었죠. 취득할 때도 규제하고 소유할 때도 규제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취득하고 소유할 때 규제하겠다. 그러면 취득할 때는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2%의 2배만큼을 중과했어요. 2배만큼을. 하지만 요 소유하게 되면 이것도 규제하자. 그러면 얘는 표준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5배를 규제하자. 지금 이거에 5배를 규제하자. 그러면 5배를 얘는 5년간 5배를 중과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5년 동안 중과하는 거니까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하자.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지 말자. 5년간 중과하고 그 이후에는 중과하지 말자. 얘는 그런 개념이 없죠. 얘는 행위세니까 이걸 끝나는 건데 얘는 5년 동안 중과하자. 그러면 얘는 건물에 대한 표준세율이 0.25%니까 0.25%에 5배면 5, 25, 1.25% 되는 거죠. 그 1.25%를 5년 동안 중과하자. 그럼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하지 말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래서 거기 그 중과세율은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 3번이죠. 가로 3번에 중과세율을 별표치 하나, 1번 적용 대상. 자, 대신 이때 공장은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이 공장의 개념이 얘는 공장의 개념이 뭐 건물도 중과, 토지도 중과, 준부동산인 차량이나 기장비 다 중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재산세에서는 공장 건물만 중과하자는 거예요. 공장 건물만. 그래서 공장 건축물을 중과하는데 밑줄 도시형 공장은 제외입니다.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 도시형 공장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적용세율은 밑줄 최초의 기준일로부터 5년 동안 5배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0.25%에 5배가 중과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밑줄 그 박스에 보시면 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특례세율로서 우리가 과세가 되는데 특례세율로 그러면 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여기 도시지역 밖에 있고 도시지역 안이 있습니다. 자 밖은 표준세율만 보는 거예요. 표준세율. 그다음에 도시지역 안은 표준세율에다가 표준율에다가 플러스 1000분의 1.4를 더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표준세율 받고 1000분의 1.4를 더 받자. 이겁니다. 1000분의 1.4를 더 받자. 왜 그럴까요? 자, 도시적은 기반시설 혜택을 보죠. 기반시설이 뭔지 아시죠? 도로망, 철도망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 야, 돈 내놓으라. 니네들 간접적으로 이익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 유지 관리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겠죠. 이거를 1000분의 1.4로 그만큼 꾸준하게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특례세율입니다. 자, 뭐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고는 있지 않는데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용어가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가 맨 하단에 2번 지자체장은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한세율이다. 제한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5번에 가운데 세율 적용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있고 동그라미 2번 주택별의 동그라미 주택별. 자, 주택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 개별과세 쓰세요. 개별과세. 개별과세다. 개별. 그러면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각각 고지한다는 거죠. 각각 고지하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집일 아들 명의로 어머니 명의로 따로따로 돼 있다. 그러면 합산해서 과세하고 이거를 안분해서 고지하자 이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른쪽에 그 확인 예제를 보겠습니다. 1번.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주택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가가비를 곱하자. 얘는 시가 표준액으로 조회하고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하자. 그럼 세율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가 2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하자. 그러면 1억에 70%면 7천, 1억에 60%면 6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토지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격이다. 장부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하자. 이게 되겠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1000분의 40의 세율이 된다. 별장은 별사 4% 되겠죠. 4%. 그 다음에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를 적용한다. 예, 주택별이 바로 개별과세가 되겠습니다. 개별과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우리가 시가표준액이 되고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해서 가격을 환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로 합니다. 자, 다음의 재산은 과세하지 말자. 자,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국가 등의 소유재산. 국가가 낼 리가 없겠죠. 다만 그 박스에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의 재산. 이거 뭐였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아까 뭐였냐면 납세문자에서 국가 지자체 건물인데 연부매매, 그냥 매매가 아니라 연부매매 2년 이상을 쳐서 했을 때는 무상수익을 누린 자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 자 전체 재산 중에서 요 건물을 무상으로 써요. 무상으로. 그럼 무상으로 쓰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자. 무상으로 쓰는데 이걸 세금 받으면 되겠어요? 남의 사유재산 무상으로 쓰는 거니까 이거는 받지 말자.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하자. 유료로 쓴다거나 소유권이 유상약정에 대해서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면 수익을 얻고 있고 유료로 쓴다면 이거는 세금 받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의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쓴다면 이거는 부과하지 말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박스에 도로하천 제방 국어 이거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부과하지 말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은 얘는 건들지 말자 말 그대로. 그런데 보니까 단 그 안에서 단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 있다. 여기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거는 재산세를 받자. 이거는 재산세를 받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공원자연 보존지구 임야 자연 보존지구 임야 자연 보존지구 임야죠. 보존지구 임야. 그럼 자연 보존지구 임야는 누구 거야? 나라 거죠. 설악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나라 거죠. 나라 거. 나라 거니까 얘는 비과세가 되겠죠. 나라 거니까 얘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사용 건축물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니까 1년 미만이죠. 1년 미만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철거하기로 확정됐어요. 철거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자 밑줄이에요.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만약에 철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철거가 돼요.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이 철거가 된다. 이 건물이 철거가 돼요. 그럼 철거가 된다면 더 이상 건물로서 기능을 못 하겠죠. 네, 전기, 수도 다 끊기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건물로서 기능을 못 하고 이 땅이 남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이 땅은 활용할 수 있나요? 이 토지는? 이 토지는 활용이 가능하죠. 이 토지는 활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과세하자는 거야. 요거는 과세합시다. 요거는 과세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과세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 절차입니다. 자, 별표시 2개. 자, 그럼 이제 끝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재산세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둘 것인가? 그러면 재산세는 어쨌든 시가 표준으로 조회하고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 다음에 표준 중과 특례로 나눠서 과세한다. 표준은 건축물, 주택, 토지 이게 제일 중요했었고 이런 과밀지역의 신증설한 공정 업무는 5배 5년간 중과한다. 그 다음에 기반 시설에 대한 관리 때문에 도시적 안에 있는 재산은 1000분의 1.4를 더 받는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재산세를 이제 계산해서 해당 시군구가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 그럼 고지서를 딱 이제 열어본 거죠. 열람을 딱 해보면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재산세 얼마 얼마. 그 다음에 여긴 지방교육세 얼마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얼마. 그럼 세 번째는 지역 자원 시설세 얼마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는 1 플러스 1제도 1 플러스 1. 네. 그러면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얘는 20만 원 되는 거고 얘가 10만 원이면 얘는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가세로 온 거고 그 다음에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일종의 병기세다. 병기세는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해서 고지서 한 장이 날아가고 요렇게 해서 고지서 한 장이 날아갑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세가 많으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납도 가능합니다. 물납도 가능해요.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납도 가능하다. 물납도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분할 납부가 얼마냐? 250만 원 초과.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물납은 얘는 1000만 원 초과입니다. 물납은 1000만 원 초과가 되면은 얘는 물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분할 납부는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입니다. 250만 원 초과. 25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다.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금이 작으면 소액이 되면 이거는 뭐 첫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 징수 자체를 면제해 줍니다. 그럼 면제해 주는데 요 금액이 얼마였었죠? 그렇습니다.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일 때는 아예 징수를 면제해 주자. 그럼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까지. 그 다음에 고지 납부한다는 것은 얘는 보통 징수를 한다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징수 방법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다. 이거라는 거고. 납부기한 별표시 돼 있죠? 자, 이거는 외우실 때 납기는 7월과 9월로 나눠지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얘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 9월 말까지다. 예, 요것만 정확하게 암겨 놓으시면 돼. 나머지는 다 7월 달이다. 네, 특히 주택은 일시에 납부케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나누어서 고지하는 거고 20만 원 이하가 되면 한꺼번에 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라인을 보시면 주택의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인데 자,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분이라는 것은 조세 포탈 우려가 있을 때 수시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납세지.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의 납세지는 소재지가 되고 선박 항공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징수 방법은 1번 밑줄 보통 징수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며칠 전까지 5일 전. 그러면 전체 7일 중에서 이틀 뺀 5일 전까지 발부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 병기는 나란히 원래는 이렇게 한 장 보내고 한 장 보내는데 나란히 고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방분 동그라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되면 나란히 저거 고지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밑줄 소액징수 면제.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를 면제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가로 5번에 신고 의무. 이때 신고 의무 개정됐는데 얘는 뭐였냐면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다만 소유권 이거는 뭐예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줘야 된다.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거였어요. 변동 신고. 자, 그런 개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부터 며칠까지 15일까지 변동 신고하자. 그래서 그 기업부터 비입까지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보시면 6번에 과세대장을 비치해라. 예, 이걸 대장과세라고 했습니다. 토지대장, 건물대장. 그 다음에 물납 별표시, 요건대상, 납부세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1000만 원 초과시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관할구역 내 부동산만 물납할 수 있고 허가. 예, 물납 물건이 안 좋으면은 신청해도 허가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밑줄 신청 허가. 그러면 신청 언제까지냐? 밑줄 납부기한 10일 전 미리 하고 그 다음에가 통지는 5일 이내에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만약에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 그러면 이거 안 받고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5번 물납 허가 부동산의 평가는 기준 현재 시가로 가자. 시가. 그다음 페이지 토지 주택은 그 시가를 시가 표준에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분할 납부 별표시 분할 납부 요건이죠. 분할 납부 요건은 얼마 초과요? 250만 원 초과 2개월 체크. 자, 그 박스 별표시 500만 원까지는 250만 원 초과해. 500만 원 초과시는 50% 이하. 그럼 만약에 뭐 3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250 내주고 나머지 50. 그렇죠? 만약에 6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300만 원 내고 나머지 300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에 상한 별표시.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별표시 2개. 토지 건축물은 150%고 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인데 유념할 점은 올해 개정돼서 주택법인은 별도로 150% 된다는 거. 얘는 150% 된다는 거. 주택법인은 별도로 150%라는 거. 예, 요 개정사항이니까 주택법인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전년도에 10만 원 나왔는데 올해 20만 원 나왔다. 그러면 20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15만 원까지 법인은. 근데 만약에 뭐 개인 같은 경우는 105%, 110%, 130%. 그럼 만약 130%면 13만 원 내는 거죠. 그럼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그래서 주택법인은 올해 규제를 하겠다.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248페이지 가보시면 부가세 밑줄. 자,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2번 문제 하나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32회 때 문제, 정답 문제네. 틀린 것은 1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에 공정 시장가격 비율 몇 프로? 100분의 70을 곱하죠. 2번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남의 사유재산 무료로 쓰는 거는 받으면 안 돼. 무료로 쓰는 거니까. 하지만 유료로 쓴다면 이건 부과해야죠. 그 다음에 3번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운수청장이 물납을 허가할 때는 평가를 시가로 합니다. 근데 물납 허가의 현재가 아니라 과세 기준 현재. 항상 재산세는 납세무자를 정하든 뭐라든 기준점은 기준 현재 6월 1일 현재예요. 그 다음에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세율을 따질 때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우리가 따져주자. 그 다음에 5번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됐을 때는 100분의 11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10을 하자. 그래서 3억 초과 6억까지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3억 이하는 100분의 105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 내용까지 다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주 중요한 납부 절차, 과표세율, 지난 시간 납세무자 이런 중요한 걸 위주로 정리했으니까 잘 복습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